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암호화폐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엄청난 폭의 폭락을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폭락의 공포를 이겨낸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단연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채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 POW가 아닌 POS 방식의 코인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이러한 환경 문제 때문일까요? 이더리움에 관한 관심 또한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적인 억만장자이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이죠.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치가 연말 5천에서 1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이더리움 연말 5천에서 1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캐머런,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연말까지 5천에서 1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 내다봤다고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4만 달러에도 도달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1만 달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가격 대비 약 4배의 상승까지도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더리움의 경우는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보다 10배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더리움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해석과 더불어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와 확장성의 제한 등은 골칫거리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2.0 업데이트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이죠. 스테이킹 또한 500만 개의 예치가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이더리움의 경우는 플랫폼 코인으로서, XRP의 경우는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송금 분야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을 부정할 투자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앞서 윙클보스 형제들의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의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비탈릭의 경우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더리움 2.0의 확장성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확장성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의 처리 속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래 처리 속도 정도로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탄생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이 확장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의 경우는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움직임은 이더리움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또한 확장돼가며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하도 문매를 맞아서 그런지 지금 조금 조용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마치 암호화폐 시장을 조롱이라도 하듯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며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 불매 운동과 더불어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말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한 프로 미식축구 선수의 경우는 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캠페인을 진행 중인 것일까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 미식축구 선수니까 한번 미식축구 헬멧을 쓰고 오겠습니다. 네, 모자 좀 바꾸고 왔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NFL 선수는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의 신경꺼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미국 프로 미식축구 선수인 러셀 오쿵의 경우는 Stick to Space 일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우주에만 충실해라 일론 머스크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비트코인 권위자가 아니며 그의 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콩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도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없으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수차례 발언을 통해 비트코인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콩은 향후 이 문구를 마이애미 2021 컨퍼런스 행사장 부근이나 테슬라 관련 시설 부근 광고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그놈의 조동아리만 아니었어도 이런 창피는 안 당했을 텐데 갑자기 왜 그런 것일까요? 현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관련 트윗으로 인해 평판이 바닥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한 상태이죠. 하지만 다시 허용할 것으로 마음을 잡았다고 이에 관한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식축구 선수 이야기 끝났으니까 모자 좀 벗고 오겠습니다. 네, 조금 덜 갑갑한 것 같네요.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다시 허용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다시금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영국의 매체인 버밍엄 메일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은 머스크 CEO가 최근 트위터의 CEO 잭 도시 등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데, 잭 도시 등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머스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머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한 바 있죠. 여기 나오는 트위터의 CEO 잭 도시와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대략 2주 전 한바탕 썰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배신자 머스크와 신봉자 잭 도시라고 써있죠. 배신자 머스크라는 말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2주 전이면 아실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폭락이 있을 때이죠. 이때 이제 트윗상의 유저는 비트코인의 보유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모든 비트코인을 팔아버린 걸 알게 되면 자신을 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글에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정말이라는 뜻의 인디드라는 단어를 작성했었습니다. 이 트윗을 시작으로 채굴 문제도 같이 터지며 엄청난 복의 하락이 마치 짜여진 듯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때 당시 미국의 경제방송 CNBC의 경우는 이러한 트윗에 대하여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팔았거나 팔 수도 있음을 머스크가 암시한 것이라 풀이를 하면서 공포를 조장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경우는 머스크를 공격하는 선봉에 섰었는데, 우리는 비트코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영원히 일할 것이라며 어떤 한 사람이 암호화폐를 바꾸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일론 머스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겠죠. 분명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결제를 허용한다 해도 다시 또 툭 튀어나온 조동아리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하락장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가파라졌을 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오히려 웬 떡이냐 박앤세일이구나 라는 마인드로 저점 매수에 박차를 가했다는 소식들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저점 매수 소식뿐 아니라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사업 진출 또한 소식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거대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기관 전용 암호화폐 중개 미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출 소식들이 이번 연도 들어서 가파라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유럽에서 기관 전용 암호화폐 중개 및 거래소 출시 계획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거대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우는 영국과 유럽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용 암호화폐 중개 및 거래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SC 벤처스의 경우는 홍콩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했다고 합니다. SC 벤처스의 책임자 알렉스 맨슨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기관 시장에 매우 관련성이 높은 자산 등급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다. 새로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까다로운 투자자들의 안전한 채택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중개 및 거래소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출이 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마저도 너무 간단합니다.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확장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며 기관들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 전 세계적인 현재 금융의 트렌드이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발전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은 바꿀 수 없는 혁신의 물결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내 자산에 일할 시간을 주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연한 기회의 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달과 5월달엔 암호화폐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는 듯 했지만 더욱더 큰 상승을 위한 일보 후퇴의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암호화폐 시장의 편이라는 것이 자료를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 글로벌 IT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유튜브의 모 회사 구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약 3년 전 2018년 3월이죠. 구글의 경우는 이러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암호화폐를 금지 구글 광고 관련 이사인 스펜서의 경우는 우리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저들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인 2018년 1월에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했었는데요. 2018년 1월과 3월 어떤 시기인지 대략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저 도박, 투기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또한 그러한 인식이 팽배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3년 뒤인 2021년 현재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일까요? 구글이 다시금 암호화폐 관련 광고 게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및 지갑 서비스가 미국 사용자에게 광고 타겟팅하도록 허용을 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구글의 경우는 8월 3일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의 광고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정책의 경우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ICO나 디파이 프로토콜 등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외 내용은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과도기적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양지로 바뀌었다는 많은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누가 뭐래도 글로벌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인데 안타깝게도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미 SEC의 경우는 위즈덤 트리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7월 14일까지 연기하겠다 밝혔는데 가장 먼저 신청된 바네크 ETF가 현재 이번 6월이죠. 가능 불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바네크 ETF 또한 또다시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즈덤 트리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을 7월 14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위즈덤 트리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기간은 7월 14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달리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 SEC가 ETF를 반려하며 이야기를 하던 것들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EC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가 취임함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 같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생각보다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하원금융위원회에 출석한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중 어느 한 곳도 SEC에 거래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러한 모습에 따라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락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니 말이죠.
최근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쏘아올린 조동아리 한 발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며 오히려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부스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코인거래소 20여 곳을 만난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인거래소 20여 곳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의 대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금융위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부처를 맡은 뒤 첫 행보인데 은행연합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등록 안내 컨설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정부 브리핑 이후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납세, 시행령 개정 방향 등과 관련한 문의가 몰리자 긴급하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과 내년 1월 과세 방식, 가상자산 보관 강화 및 관리 감독 방안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하반기 시행령의 개정 사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 또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조금씩 알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역시 인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옛선조들의 지혜가 적용이 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과 더불어 증권맨들의 성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우는 여의도 증권가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느낀 것일까요?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여의도 증권가도 연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자본시장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성을 가진 자본시장 연구원 이하 이제 자본연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자본연의 경우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본연의 경우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자본연구원장의 경우는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본위원회에서도 향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발짝 빠르게 준비에 들어갔다.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각국 정부 입장 등을 살피면서 하나하나 연구 주제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자본위원이 이제 가상자산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화에 나선 시점과 일치하는데요. 지난달 28일 정부의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 이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금융투자 업계 등의 연구 요청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의 경우는 가상자산도 발행, 유통, 시장 감시, 투자자 보호 등 주식시장처럼 제도권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한 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를 보았을 때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대한민국에서 크나큰 한 발을 드디어 내딛었습니다. 글로벌적인 국가들의 암호화폐 진척 정도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상태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직 스타트라인에도 서지도 못했지만 한 발 한 발 확실한 걸음으로 암호화폐 시장 측면 건강한 제도와 규제로 투자자 보호에 힘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전날 대비 5.07% 상승한 4,31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6.2% 상승했습니다. 312만원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4.52% 상승한 지금 46만 4천원대를 보여주고, 리플 XRP 우리의 게르코인이죠. 네, XRP의 경우는 3.17% 상승하며 115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1.5%로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7%로 반대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